me a god. You call me a god. You call me a god. You call me a god. Let's go. I'm about to go off like a weapon. Fuel to the top, got a filled up engine. In my thoughts, obsession. I will not stop, no, I'm never second guessing. I got a God complex. Haters love to hate, but I never feel pressed. Got a lot on my plate, but I never get stressed. I'll take all the pressure like 윤석열이 탄핵이 되고 쌍권총 쌍권이가 쌍권이들이 윤석열을 만나러 갔다라는 뭐 그런 소식이 전해졌어요. 의외죠. 윤석열이 바로 입장을 냈습니다. 바로 입장을 윤석열이 이렇게 입장을 바로 냈어요. 공식 입장을.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동안 대한민국을 위해 일할 수 있어서 큰 영광이었습니다. 많이 부족한 저를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너무나 안타깝고 죄송합니다. 사랑하는 대한민국과 국민 여러분들을 위해 늘 기도하겠습니다. 윤석열의 이제 공식 메시지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버들리님 한 달만 참으세요. 그럼 쏨 술 마시고 술값 계좌는 별도. 예. 그래서 윤석열이 의외죠. 예, 저는 이제 끝까지 저항을 하면서 추태를 보여주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윤석열이 지금 승복을 한 거죠. 이런 정도 내용이라면 이제 승복을 하셔야 됩니다. 승복을 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다. 이제 있어서니까 앞으로 할 수 없다라는 거죠. 함께. 그래서 윤석열이 사실상 탄핵 결과를 이제 승복을 하고 지금 이제 짐을 싸고 있는 것 같아요. 바로 이제 아크로비스타로 가야 되는데 이게 문제가 이제 아크로비스타 대통령의 이제 지위는 파면이 됐지만은 그래도 이제 뭐 연금도 못 받아요. 근데 뭐 경호는 그런데 좀 받아야 돼. 그래서 뭐 경호라든지 이런 문제들 때문에 아크로비스타로 지금 이제 이사를 할 수 있느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게 이제 말이 안 되는 것이 대통령실 한남동 관저 공사하는 동안 아크로비스타에서 출퇴근했잖아. 대통령 직무를 아크로비스타에서 봤던 사람이 빨리 못 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송규성님 감사드립니다. 뭐 조만간에 가게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아마 이번 주말에 지금 간다라는 관측이 높죠. 근데 참 아크로비스타 주민들은 무슨 죄입니까? 자 그리고 쌍권을 만났어요. 쌍권을 만나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대선 승리하길 바란다. 승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럼 본인이 좀 도와줬어야지. 근데 지금 전혀 승리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도록 다 판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이제 대선 승리하길 바란다.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권성동과 권영세가 바로 관저를 직접 찾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대선 준비 잘해서 승리하길 바란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런 결과가 나온 데 대해 안타깝다. 최선을 다해준 당과 지도부에 고맙게 생각한다. 국민과 지지자들의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 비록 이렇게 떠나지만 이제 다시 확인한 거죠. 승복한 거죠. 이제 떠나는 거예요. 제가 뭐 윤석열이 그 멘탈이 약한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겉으로 이렇게 허세 떠는 사람들, 허세 떠는 사람들이 실제는 내면이 약해요. 겉으로 센 척하는 사람. 우리가 흔히 이제 외유내강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 진짜 강자는 저처럼 겉으로 볼 땐 부드러워요. 아닌가? 그 진짜 강자들은 보면 사람이 이렇게 뭐 뭔가 뭐 좀 머리가 비어 보이고, 아닌가? 이거 잘 모르겠다. 이거 하지 말자. 웃겨보려고 뭘 던지려고 그랬는데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진짜 강자들은 내면이 강한 거지. 뭐 겉으로 센 척 안 합니다. 근데 윤석열이 보면 막 어퍼컷 날리고 막 도리도리하고 막 허세 떨잖아. 이런 사람들이 멘탈이 약해요. 그래서 저는 뭐 제가 방송에서 이제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은 윤석열이 그 자존감이 대단히 낮은 사람이다. 아버지한테 이제 고모수로 쳐맞고 결혼하고 마누라한테 프라이팬으로 쳐맞고 한평생 나름 서울법대 나와가지고 검찰총장 까지 됐지만은 마누라한테 프라이팬으로 쳐맞는 이 매맞는 남편들이
올바른 멘탈을 갖기가 힘들어. 그래서 우리 사모님들은 진짜 그 남편들을 좀 잘 이렇게 여러분들이 케어를 해주셔야 돼요. 이게 너무 등신 갖고 말 안 듣는다고 그래가지고 자꾸 때리고 그러면 안 돼. 그럼 나가고 길을 못 펴. 여러분들 남편이 윤석열이처럼 되기를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좀 잘해주시라 이거야 저는. 예? 피노키오님, 파면할 거 알고 대학원 친구들과 탄핵되면 만나기로 약속한 콘도를 미리 예약해서 탄핵되자마자 지금 친구들과 바닷가 콘도에 왔어요. 짜왕 멋진 평 듣고 힘내고 달려왔어요. 역시 우리 짜왕은 예리하고 멋지셔요. 짜미 동지 여러분, 파면 축하합니다. 파면 축하 건배. 야, 이거 대학원 친구들과 지금 바로 콘도 잡아가지고 오늘 이런 스케줄을 우리 피노키오님이 잡으실 수 있는 거는 저의 평론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제가 8대0 확실하다. 나를 믿고 와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콘도를 예약해서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 그 누구보다도 행복한 시간을 여러분들, 우리 피노키오님이 보내시고 있잖아. 그거는 전적으로 제 덕분이죠. 다른 채널 방송을 봤으면 쫄려가지고 오늘까지도 벌벌 11시 20분까지도 벌벌 떨다가 이제 22분에 파면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었다라는 거야. 그리고 오늘 아까 제가 채팅창 보니까 다른 채널들 진행자들은 오늘 뭐 체육도 그렇고 그 백운기 씨도 그렇고 뭐 다 울었대. 그 왜 웁니까? 오늘 같이 좋은 날? 왜 잔치집에서 울고 지랄들이야? 아니 뭐가 울 게 있어요? 8대0이 맞는데. 그래서 우리 피노키오님이 그런 다른 유튜브를 봤으면은 오늘 좀 콘도 가가지고 건배 다 하면서 그냥 바닷가 참 이 멋진 풍경 앞에서 오늘을 즐길 수가 없었다고. 이게 다 제 덕분입니다, 여러분. 저는 언제나 여러분들은 저한테 좀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방송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고요. 자, 요런 메시지. 그럼 권영세는 바로 오늘 입장을 냈어요. 헌재의 판단 무겁게 받아들이고 수용을 한다. 생각과 입장은 다를 수 있지만 헌재 판단, 헌정 질서 속 내린 종국적 결정이다. 이 결정을 수호하는 게 민주주의와 법치를 수호하는 것. 여당으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한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 자, 뭐 이런 의견을 오늘 또 입장을 냈습니다. 아마 이제 제가 판단하기엔 이래요. 윤석열이 원체 이제 미친놈이다 보니까 권성동하고 권영세하고 얘네들도 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판결이 나오자마자 바로 승복 입장을 냈잖아. 헌재 판결을 수용한다라는 입장을 바로 낸 거는 그 이직 정금자들만 지금 상황을 모르고 있었던 거고, 그러니까 이직 여러분들만, 우리 빤스 어르신들만 사기를 당한 거예요 오늘. 사기를 당한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그래갖고 궁금해가지고 그 변희재 대표가 방송을 하더라고.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나 이렇게 봤더니 변희재 대표는 진정성 있게 4대4라고 믿은 것 같아요. 변희재 대표는 그런 것 같아. 이 진정성 있게 4대4로 믿었어. 그래갖고 상당히 당황을 하고 오늘 방송을 하더라고. 그래서 변희재는 사기친 건 아니구나. 저는 이제 코인이나 좀 땡겨 보려고 마지막으로 이제 혼신의 힘을 불태우는 줄 알았더니 오늘 보니까 방송을 하는데 상당히 그 충격을 받은 어떤 그런 듯한 표정을 일단은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본인은 진지하게 4대4라고 믿었던 것 같아요. 그게 더 슬프잖아. 차라리 사기를 쳤으면은 저는 이렇게 슬프진 않을 텐데. 진짜로 진지하게 그렇게 생각을 했나 봐요. 저는 변희재 대표가 저 뻔히 알 텐데 그래도 학벌도 좋고 머리도 좋은 사람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 정도는 이제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그래도 이제 어쨌건 돈벌이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보니까 마지막 이제 그 수금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뭐 그런 차원에서 4대4 뭐 이런 얘기를 한 줄 알았어.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진정성을 가지고 4대4를 밀었더라고. 그래서 본인도 야. 근데 그게 더 슬픈 일이야. 제가 볼 때는 진짜 4대4로 믿어요 그게? 와, 이게 어떻게 그런 정신 상태를 가지고 이게 사회생활이 가능한지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네. 진돌림 8대0 그냥 눈물 흐르는 걸 어쩝니까? 2년 넘게 마음고생이 얼만데. 복만사님, 개그 담당은 저한테 맡기시고 짜왕님은 그냥 평론에 집중하세요. 자꾸 드라이 아이스를 들이붓고 그래요. 복만사님 지금 도전하는 거예요 저에게? 냉장고 만들려고 하나요? 난 짜왕님이 동물농장하고 싸우다가 스톡홀름 증후군 걸린 줄 알았잖아요.
농담이에요, 농담. 그래서 저는 평론은 짜왕님이 우리나라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이건 또. 예, 단지 시청자들이 매부쇼 대기 타임마다 못하다고 생각해서 300명이 빠져나가는 게 문제. 병 주고 약 줍니까 지금? 오늘 아주 그것 때문에 제가 기분이 안 좋아했는데. 정말 매부쇼 체육 대기 시간만도 못한 평론가, 예, 최한욱 되겠습니다. 예, 근데 저는 대부분은 뭐 모르겠어. 변희재 대표의 제가 속을 모르니까 뭐 진짜로 진지하게 4대4라고 생각을 한 건지 아니면 알면서 예, 그 시청자들 보수 시청자들 달래려고 그런 얘기를 한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보수 그러니까 국민의힘 국회의원들도 그렇고 보수 평론가들도 그렇고 진지하게 4대4가 나올 것이다 5대3이 나올 것이다 생각한 사람은 저는 없을 거라고 봐요. 예, 그리고 뭐 권영세나 권성동이는 말할 것도 없지. 권성동이 최근에 하는 행보를 보면 좀 이상하지 않아요? 당적보다는 학적을 좀 앞세우는 듯한 묘한 행동을 합니다. 제가 볼 때. 예, 그래서 이재명의 블랙용은 아니냐. 동문사랑이 남다르다. 제가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권성동이 요즘에 보면은 당적보다는 학적이 더 중요하다. 뭐 이런 태도를 자꾸 보여줘. 은근히 이재명 대표한테 이렇게 싹 붙는 것 같아. 야 그래도 선배인데 뭐 이러면서 대충 권성동도 이런 결과가 나올 줄 알았던 거야. 그러니까 바로 승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쌍권총이 한남동으로 달려간 이유는 윤석열이 원체 미친놈이기 때문에 이 새끼가 또 불복을 하고 사고를 치면은 국민의힘이 감당이 안 되고 그 또 하나는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와요. 지금 좀 그럴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보는데 뭐 이준석이가 100분 토론 나와가지고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 어떤 얘기를 하냐면 윤석열이 파면이 되면은 제일 먼저 방송 장비를 살 거다. 예, 방송 장비를 사가지고 유튜브 방송을 하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럴 위험성이 충분한 인물이야. 예, 그래서 불복하고 유튜브 방송 켜가지고 맨날 허구한 날 그냥 밥만 먹고 일어나면 헛소리하고 이러면 아주 미치거든. 안 그래도 대선 답이 없는데 그죠? 윤석열이 또 이게 판을 치기 시작하면은 진짜 답이 없어요. 그래서 경고 말리러 간 거 아니냐 저는 권성동하고 예 그죠 권영세가 말리러 간 겁니다. 말리러 제발 좀 자제하자 좀 제발. 그래서 이제 윤석열이 당에 이제 맡긴다. 예, 그죠? 그리고 대선 승리를 위해서 당에서 노력을 해달라 이런 메시지를 낸 거는 권성동과 권영세가 뭐 협박을 했는지 설득을 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으나 그냥 좀 닥치고 좀 있어달라 제발 좀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런 이제 요구를 했고 윤석열이 이제 수용을 한 상태 아니냐. 그래서 아쉽게도 윤석열 TV를 우리가 볼 수 없게 됐다라는 거. 이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저는. 야 이거 노다진데. 예? 진보 유튜브에 이제 거의 노다지라고 보면 돼요. 방송 콘텐츠에 거의 예? 지하 광산이다 이거는. 저는 진짜 윤석열이 방송을 해주기만을 손꼽아 기다려왔는데 이게 권영세 예 권성동이 가갖고 말리는 바람에 끝까지 저항하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없게 됐다라는 점 이건 참 안타깝고 그래도 저 윤석열 씨 예, 본인 또 한 성깔 하잖아. 그럼 당에서 말린다고 안 할 사람이 아니잖아. 지금까지 하고 싶은 대로 막 한 사람 아니야. 그래서 아크로비스타로 이사를 가면은 빨리 방송 장비 구입을 해가지고 이거 얼마 안 들어요. 저한테 전화 주세요. 예? 저한테 전화 주시면은 제가 잘 이렇게 안내를 해줄게. 예? 뭐 어떻게 뭐뭐 사가지고 어떻게 세팅하면 될지. 그래서 이제 윤석열은 이제 손을 떼는 이런 분위기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지금 당장은 이제 눈치가 보이니까 저렇게 할 수 있는데 사저로 돌아가고 나면은 또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그런 인물이다. 예, 버들리님 안 봐도 믿고 쏩니다. 전 늘 뉴탐사에 조용히 있습니다. 꾸뻑. 예. 감사드립니다. 자, 국민의힘 지금 내부 상황. 왜 권성동과 누굽니까? 예, 권영세가 탄핵 결과가 나오자마자 한남동으로 쫓아가서 윤석열을 뜯어 말렸는지 예, 오늘 의원총회가 계속해서 열리고 있는데 답이 안 나오는 형국이에요. 그와 관련된 소식 영상으로 잠깐 보시고 예, 이야기 더 이어가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직후 열린 국민의힘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이번 대선엔 후보를 내지 말자는 취지의 주장까지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합뉴스TV는 국민의힘 한 의원이 오늘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비상계엄과 윤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당의 책임을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해당 의원은 여당도 다수당도 아닌 상황에서 후보 배출에 대해 거듭 회의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보수 진영 원탁회의 등 구성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수 진영의 후보를 내되 국민의힘 소속으로는 내지 않는 방향에 힘을 모아보자는 취지의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권영세 비대위의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강민국 의원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오늘부로 국민의힘은 소수 야당으로 전락했다며 현 지도부가 전원 사퇴하는 게 최소한의 도리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의원총회에서는 탄핵에 찬성한 의원들을 규탄하는 목소리도 쏟아지면서 격론이 오간 걸로 전해졌습니다. 일부 참석자는 당론을 어기고 언론 등을 상대로 해당 행위를 한 의원이 대선 전국에 도움이 되겠냐며 탄핵에 찬성한 의원들에 대한 당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도 탄핵을 찬성한 의원 중에 자꾸 본인 의견을 언론에 피력하면서 당내 결속을 해쳤다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 상황을 보면 난장판인 거죠. 지금 의총이 뭐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니고 서로 이제 책임을 미루고 있는, 뭐 탄핵에 찬성한 의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이런 자들이 있는가 하면, 또 비대위에게 책임을 떠넘기려는 자, 아예 이제 대선 후보를 내지 말자, 뭐 이준석을 밀려고 하는 건지 어쩌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제 국민의힘 이름으로 지금 대선 후보를 내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는 상황이죠. 예, 그래서 뭐 백가쟁명식으로 국민의힘 내부에서 뭐 여러 가지 말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저게 이제 침몰하는 타이타닉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영화 이제 타이타닉 뭐 많은 분들이 보셨을 거야. 복만사님 한동훈으로 방송 분량 다 뽑아먹고 이젠 윤석열의 치 흘리는 검사 없이 못하는 우리 짜왕님. 아, 저 투톱이죠. 예, 윤석열, 한동훈, 김건희 쓰리톱이구나. 예, 이 세 사람이 있어야 이제 방송을 즐겁게 할 수가 있습니다. 어디로 사라지면 안 돼. 예. 오늘 보니까 열린공감TV에서 김건희가 이제 출마를 확정했다고. 예, 이제 또 막 던지는 거야. 예, 찌라시의 시간이 이제 거의 끝났거든요. 예, 오늘 이제 탄핵 파면이 되고 나니까 더 이상 이제 찌라시 방송을 할 게 없어. 환장하는 거지 지금. 예, 그동안 가짜 뉴스로 열심히 이제 시청률 빨아먹던 이런 채널들이 참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저는 찌라시의 시간은 끝났고 이제 평론가의 시간이 왔다. 본격적인 이제 정치의 계절이 온 거죠. 선거가 대선이 이제 60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시간이 대단히 촉박합니다. 예, 이거 뭐 이게 전개 이 60일 안에 예, 대선을 치르는 것 자체도 진짜 뭐 정광석화처럼 밀고 나가야 되는 상황이어서 이제는 뭐 이제 정치 평론에 이제 성수기가 왔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난 120일 동안 이거 제가 별로 할 일이 없어가지고 좀 아쉬움이 많았는데, 이제 기자들의 시간이 쫙 지나가고 났으니까 이제 평론가의 시간이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막 던지는 얘기들이 나와요. 예, 그래서 뭐 김건희 출마설은 이제 제가 그냥 농담 반 진담 반 던진 얘기인데, 예, 또 바로 물어가지고 예, 또 희한한 방송을 하고 있더라고. 김건희가 지금 출마를 한다라는 거는 뭐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을 거예요. 예, 완전히 지금 윤석열도 좀 입 닥치고 있어달라. 국민의힘에서는 거의 손이 발휘되도록 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본인들이 살려고 튀어나올 가능성은 뭐 아직은 조금은 있지 않나, 뭐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지금 다음 달 중순이면은 경선이 끝나야 돼요. 그러니까 이번 단 2주 뒤, 뭐 뒤에 이제 제가 대선 스케줄을 대략 전망을 해드릴 건데, 한 2주 뒤면은 오늘 벌써 그 선관위에서는 대선 예비 후보 등록하라고 오늘 공고를 했어. 예, 오늘부터 대선 예비 후보 등록이 가능합니다. 예, 이준석이 벌써 했어요. 벌써 했겠지.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네요. 이준석은 뭐 개혁신당인지 어디 그 대선 후보로 확정이 됐으니까 이준석은 이제 오늘이라도 등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관위에서는 오늘부터 후보 등록을 받고 있어요. 지금 스케줄이 대단히 벅찬 거지. 그러면은 다음 주부터는 예비 후보 등록을 받아야 돼요. 민주당이건 국민의힘이건 다음 주부터 이제 예비 후보 등록을 받고, 그 다음에 그 경선에는 한 2주? 뭐 늦어도 4월 말에는 경선을 들어가야 되는데, 경선도 대단히 간소하게 진행할 수밖에 없어. 뭐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될 때도 그랬잖아요. 광역별로 한 4개 광역 지역 정도에서만
그 경선을 진행을 했잖아. 그래서 지금 시간이 대단히 빠듯한데 국민의힘 내부 상황을 보면은 후보를 낼지 말지 이게 누구 책임인지 싸움박질하기 지금 바쁜 상황이어서 과연 국민의힘이 정상적으로 지금 대선을 치를 수 있을까? 네, 그것도 대단히 미지수예요. 네, 그래서 저는 뭐 지금 아까 타이타닉 말씀을 좀 드리다가 채팅 그 저기 슈퍼챗 제가 좀 읽어드렸는데 영화 타이타닉 보시면은 타이타닉이 이제 침몰하게 막 시작을 하잖아. 그러면 배가 이제 막 거꾸로지면서 사람들이 다 죽게 됩니다. 그럼 이제 그 장면을 보면은 여러 인간 군상들이 나타나요. 예? 막 살려고 막 아둥바둥 올라가는 사람, 막 구명조끼 서로 뺏으려고 싸우는 사람, 한쪽에서는 또 멋있게 이거 예?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사람, 뭐 또 이 배와 함께 침몰하겠다고 하는 사람 그런 인간 군상들의 모습을 타이타닉이 침몰하는 그 과정에서 타이타닉이란 영화가 그 인간들의 모습들을 너무 잘 묘사를 해서 예, 뭐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랑하는 그런 영화 명작이 됐는데 지금 이제 침몰하는 타이타닉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국민의힘에서. 예? 어떤 놈은 구명선 탈라고 발광을 하고 있고 어떤 놈은 막 치고받고 싸우고 한쪽에서는 나는 모른다 바이올린 그냥 우리 이대로 가자. 예? 그리고 나는 그냥 이 배랑 함께 수장이 될래 라는 선장도 있고 살아보겠다고 막 끝까지 막 바둥바둥하는 사람 막 그 얼음이죠. 빙하가 막 둥둥 떠다니는데 빙하 위에 막 매달리는 사람, 널판지에 매달리는 사람, 오만 잡사람들이 다 나타나잖아. 그게 지금부터 국민의힘의 모습이 될 거예요. 예. 근데 결과는 뭐냐? 예, 뭐 생존을 한 사람도 있지만은 대다수는 사망을 하잖아. 그래서 빙하에 그죠? 좌초가 돼가지고 지금 침몰하고 있는 윤석열이라는 빙하에 부딪혀가지고 침몰하는 타이타닉 이게 국민의힘이다. 과연 저런 상태로 저 정도 리더십으로 대선을 제대로 치를 수나 있을지 참 걱정이 됩니다. 자 그리고 몇 가지 간단한 얘기들 또 보내드릴게요. 포털 사이트에 지금 들어가 보시면은요 바로 전 대통령 전 영부인으로 포털 사이트 표기가 신속히 지금 변경이 됐다라고 합니다. 예. 여기 이제 네이버죠? 네이버와 다음을 이렇게 들어가시면요. 윤석열 전 대통령. 아, 이런 건 대단히 빨라요. 예. 기업인들이 하여튼 줄 서는 데는 아주 역량이 탁월해. 예.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 나오고, 예. 요 다음에도 예.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 나옵니다. 김건희도 마찬가지죠. 전 영부인, 예. 전 영부인. 예. 지금 빠르게 탈출을 시도하고 있는 기업인들의 모습을 참 대단들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시면은 이제 삼성이 그 정보력이 대단한 거죠. 예. 그래서 그 이재용 씨가 가장 먼저 탈출을 했어요. 그리고 이재용 씨가 요즘 보니까 파란 넥타이 메고 다니더라고. 그런 짤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던데 이재용 씨는 탄핵 선고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재명 대표 무죄 선고가 나오기 전에 이재명을 만났다라는 것부터가 의미심장하다. 뭐 그런 말씀을 제가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이미 지지난주에 삼성은 다 알고 있었던 거야. 네? 삼성 삼성경제연구소인가요? 거기가 뭐 민간 국정원이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정보력이 국정원보다도 삼성경제연구원인가가 뭡니까? 정보력이 더 뛰어나다. 뭐 이런 평가가 있어요. 근데 벌써 이제 다 파악이 된 거야. 아, 이재명 무죄 나오는구나. 아, 윤석열은 8대 0이구나. 그러니까 바로 이재명 대표 2심도 끝나기 전에 바로 그냥 버선발로 뛰어나가가지고, 그 답이 나온 거잖아. 제가 몇 번을 말씀을 드렸습니까? 바로 답이 나온다고. 그러더니 이번 주부터는 아예 그냥 파란 넥타이 메고 다녀요. 에? 아니 제가 이재명 대표 김민석 의원, 김민석 수석 사진을 걸어놓고 방송하는 사람인데도 제가 이제 자주색 갈색 넥타이를 메고 나와서 방송을 하는데 아니 대삼성의 오너가 파란 넥타이 메고 다녀. 아주 좀 있으면 민주당에 입당하겠어. 그리고 이번 주에 보니까 최태원도 만났어요. 이재명 대표를. 최태원이도 만났어. 그거는 여러분들이 보신 분들이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최태원이도 다 버선발로 또 뛰어나와가지고 이재명 대표를 영접하는 그런 장면이 영상으로 이제 다 보도가 됐어요. 예? 이게 재벌들이 냄새 제일 잘 맡지 않습니까? 재벌들이 어디로 붙어야 사는지. 특히 우리나라는 이 권력에 의해서 여전히 그 자본이 통제되는
뭐 미국과 같은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은 자본이 권력을 통제하는 그런 형태인데 우리는 여전히 이제 자본보다는 권력이 더 위에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이 정경유착에 의해서 성장한 재벌들이 많아. 그리고 재벌들이 건전한 방법으로 기업 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족벌 경영을 하면서 여러 가지 경영상의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권력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잘못하면 그냥 바로 가는 거거든. 이재용이는 한번 또 뜨거운 맛 봤잖아요. 그 최순실이랑 말 타고 다니다가 그냥 말 타고 바로 그냥 갔잖아. 서울구치소로. 이런 또 아픈 기억도 있기 때문에 지금 줄을 잘 서야 된다. 안 그러면 내가 또 감옥을 가야 된다. 이런 지금 아주 절박한 저는 그런 어떤 생존 그 본능이 있지 않았나. 그래서 이재용이 벌써 이재명 대표를 만났을 때 이건 이제 답이 나온 거야. 그리고 저기 뭐 다음이나 네이버도 마찬가지잖아요. 특히 네이버 너 큰일 났다 씨발. 네이버 여기가 이제 윤영찬이 네이버 부사장을 했는데 그 네이버가 이제 똥파리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온상이었어요. 그래서 성남시장 시절부터 경기지사 그 다음에 당대표가 된 지금까지도 네이버에서 이재명 대표를 그 똥파리들이 그냥 아주 그 상식 그 서식을 하면서 이재명 대표를 그렇게 괴롭혀 왔습니다. 아주 똥파리의 본산이 네이버예요. 거기에 이제 부사장을 했던 놈이 또 윤영찬이고. 여러분 이제 네이버가 지금 막 머릿속이 복잡하겠죠? 와 이거 야 씨. 야 이제 큰일 났다 우리 네이버는 뭐 이런 상황이 아닐까. 그래서 제일 먼저 지금 저기 바꿨습니다. 전직 대통령으로. 내일쯤은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나올지도 몰라요. 자 윤석열 파면된 윤 연금 포함 전직 대통령 예우가 이제 모두 박탈이 된다. 이건 뭐 다 아실 내용인데 혹시 모르는 분들 위해서 또 통쾌한 소식이니까 즐거운 소식이니까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우선 연금 예우가 이제 박탈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직 대통령에게는 현직 대통령 보수 1년 총액의 95%를 연금으로 받아요. 와 어마어마하네. 그러니까 이제 월 기준 1,380만 원이 연봉이 1,380만 원. 월 1,380만 원을 연금을 받는 거예요. 연금 너무 많다 이거. 한 반으로 줄이자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물론 뭐 품위 유지비 뭐 이런 게만 들어가겠지만은 1,380만 원이 날라갔어요. 월 1,380만 원. 한 2억 원이 넘는 거죠. 2억 원 일단 날라갔습니다. 윤석열이는. 계몽하려다가 본인이 완전히 계몽되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비서관 3명, 운전기사 1명도 지원이 되는데 이것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교통, 통신 및 사무실 제공 등의 지원. 그 다음에 전 대통령 본인과 가족에 대한 국공립병원과 국립대학병원에서의 무상치료 등의 예우도 박탈이 되고요.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 지원 이게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국립현충원 안장 자격도 안 되는 걸로 화장하는 걸로 화장하는 걸로 하면 되겠습니다. 자, 거부하지 않는 한 대통령 경호처로부터 10년 동안 경호를 받을 수 있고 필요한 경우 5년을 더 연장을 하니까 보통 뭐 대통령이 60대 이상 이제 대통령이 되잖아요. 그럼 10년 경호를 받으면 퇴임을 하고 65세다. 65세에 퇴임을 한다. 그러면은 75세. 여기다 5년을 더하면은 이제 80세까지. 보통 80세 이상 경호가 보장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상 뭐 종신 경호를 해준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경찰로 경호 업무가 이관이 되는데 이것도 이제 전혀 5년만 유지가 되는 것으로. 그래서 전직 대통령보다 경호 기간이 이제 짧아진다. 10년간 경호를 받을 가능성은 좀 여전히 열려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전직 대통령 또는 그 배우자의 요청에 따라 경호처장이 고령 등 사유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5년 범위 내에서 5년을 더 연장할 수는 있다. 그래서 2017년에 파면된 박근혜도 같은 조항에 따라 5년이 연장된 이런 사례도 있다고 하고요. 지금 아크로 비스타로 이사를 가야 되는데
아파트 주민들의 불편, 경호상 안전의 이유로 별도의 주거지를 제공받을 가능성도 있다. 저는 이게 별도의 닉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드립니다. 그 별도의 제가 볼 때는 주거지를 제공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아크로비스타 또 주민들에게도 이제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또 전직 대통령에 대한 물론 파면은 됐지만은 예우 차원에서 확실히 이제 경호가 확실히 보장이 되고 안전 또 이게 윤석열이 지은 죄가 많기 때문에 언제 이제 해코지를 당할지 모르는 이런 안전상의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 전직 대통령이 아무리 파면이 됐어도 이게 어떤 뭐 그 위해를 당하는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안 되잖아. 뭐 길거리를 가다가 뭐 시민들한테 뒤통수를 맞는다든지 이런 일이 나오면은 이거 상당히 이제 우리 국민들에게도 대한민국 이제 국격이 좀 무너지는 부끄러운 일이 될 수 있다 이겁니다. 비록 파면은 됐어도 우리가 또 지킬 건 또 지켜줘야죠. 예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확실한 별도의 주거지를 만들어야 된다 지금. 이게 대단히 위험한 사람이에요. 지금 윤석열을 김건희한테 칼을 갈고 있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언제 죽을지 몰라. 조심해야 돼. 그래서 확실하게 안전한 국가 차원에서 윤석열을 확실하게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별도의 주거지를 저는 지금 마련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강력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추천하고 싶은 곳은 서울구치소. 아니 확실하죠 서울구치소. 거기 뭐 경호원이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교도관들이 그냥 24시간 다 지켜주죠. 이런 곳에 가가지고 확실하게 경호를 받는 것이 뭐 본인을 위해서도 좋고 나라를 위해서도 좋지 않냐. 이게 비용도 절감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경호 최대한 10년 하려면은 그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근데 지금 이제 어차피 무기징역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아까 뭐 낮에 웃고 떠드느냐고 판결문 분석을 못 해드렸는데 윤석열은 사형 혹은 무기가 확정이 된 거예요. 오늘 그걸 또 분석해주는 사람들이 없대. 헌재에서 내란죄를 판단한 건 아니지만은 윤석열이 내란에 준하는 범죄 행위를 했다라는 걸 모조리 인정을 해버렸어. 국무회의도 불법이었다. 그죠? 국회에 들어가가지고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려고 한 것도 불법이었다. 이걸 다 헌법과 그 실정법을 다 위반한 것으로 판단을 다 해버렸어요. 8대 0이라고 나오는데 뭐 그 5개 탄핵 사유에 대해서 전원일치 그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8대 0이 아니라 이게 뭐 40대 0이다. 뭐 이런 이제 분석도 언론에서 나오더라고. 그러면은 40대 0이란 얘기는 윤석열의 내란 혐의를 헌재 최고의 헌법기관인 사법기관인 헌재에서 윤석열의 내란 혐의를 우회적으로 인정을 해준 거예요. 그러면 이 형사재판은 솔직히 말해서 하나 많아요. 내란죄가 이미 저는 성립이 됐다라고 봅니다. 파면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이게. 윤석열한테 오늘 헌법재판소가 사실상 무기 또는 사형에 선고를 한 거예요. 이걸 왜 해석을 안 해주는지 난 모르겠어. 끝난 거야 재판이. 헌재에서 이렇게 판결한 걸 밑에 하급 법원에서 이걸 뒤집을 수 있습니까? 못 뒤집죠? 못 뒤집어요. 최고 사법기관에서 판단한 내용을 일개 그 하급 재판부에서 뒤집는다고? 그래서 내란죄를 사실상 유죄 확정을 했다. 그 형량을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1심 재판부는 형량만 이제 선택을 하면 돼. 근데 형량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잖아. 무기 아니면 사형이니까. 1심에서는 무조건 사형이 나옵니다. 1심에서는 무조건 사형이 나와요. 그래서 어차피 뭐 10년이고 15년이고 간에 경호법이 어떻게 돼 있건 간에 윤석열은 죽을 때까지 감옥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상황이니 괜히 복잡하게 만들어가지고 또 뭐 사저를 별도로 만들고 뭐 아크로비스타에다가 또 뭐 경호시설을 만들고 이렇게 일을 복잡하게 하지 말고 바로 지금 퇴임 즉시 서울구치소로 바로 보내라. 석방 과정 자체도 지금 불법이었기 때문에 바로 사저를 별도의 주거지를 서울구치소로 이동을 하면 바로 끝난다. 이런 거고요. 검찰에서도 김건희 문제가 생기잖아요. 김건희도 이제 경호를 해야 되는데 복만사님, 윤석열이 생전에 왕이 되는 걸 좋아했으니까 왕릉 어디 빈 곳 있으면 거기를 교도소로 바꿔서 어차피 늙어 죽으면 자동으로 무덤이 될 수 있게 해줍시다. 그 정도 배려는 해줄 수 있잖아요, 우리.
왕릉 근처에 그 서울구치소 근처에 어디 무슨 왕릉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제 기억에 의왕인가? 그 의왕시다 의왕시. 왕자 좋아하니까 의왕시로 가면 되겠네. 의왕시 참 좋네. 그리고 이제 김건희도 그럼 김건희 경호 문제가 생기잖아. 이것도 이제 복잡하게 생각할 게 없고 지금 명태균 게이트 관련해 갖고 김건희를 이제 소환 조사를 하느니 마느니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바로 검찰에서 서울중앙지검에서 김건희 소환 조사를 하라 이거예요. 내일이라도 영장을 쳐가지고 뭐 아크로비스타 갈 거 없이 바로 소환을 해. 그리고 이제 소환 조사 받으러 가잖아요. 가면은 바로 구속영장을 쳐. 그럼 바로 서울구치소로 가버리잖아 지금. 지금 그 뭡니까 저기 명태균 게이트 관련해서는 뭐 증거가 거의 다 나왔어요. 예? 거의 다 나온 상황입니다. 바로 소환 조사만 하면은 바로 구속이에요. 예, 콤마님, 짜왕 신도님들 지가 세잔 혀라. 예? 지가 세잔 혀라. 겁나 기분이가 좋아셔리. 아, 세잔 하셨다고 우리 콤마님. 아니 세잔하고 그런 채팅 무슨 말인지 알 수 없겠습니까? 한 3병은 드셨어야지. 예, 진돌님 또 꼬리인가요? 진도님 요즘에 너무 진돗개처럼 꼬리를 잡고 계십니다. 그래서 김건희도 바로 서울중앙지검에서 소환을 해가지고 구속영장 바로 치고 서울구치소로 이렇게 보내버리면 바로 왜 주거지 문제, 경호 문제 이런 게 다 해결이 되잖아. 이게 얼마나 합리적인 아이디어입니까? 그리고 저기 윤석열 같은 경우에는 좀 외로울 수 있으니까 혼자 있으려면 외롭잖아요. 그래도 전직 대통령이 있는데 예우 차원에서 윤석열 옆방에 이제 송영길, 그 옆방에 조국, 조국과 송영길 가운데 방으로 이렇게 해주면은 적적하지 않게 즐거운 빵 생활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피노키아님, 제가 아는 삼성 쪽 고위 쪽으로부터 들은 게 있는데 삼성 고위 쪽은 이미 헌재 판결을 알고 있었다고 하네요. 올 친구 중에 한 명이 삼성 쪽에 있는데 얘기하더라고요. 함께 짜왕 방송 동접하고 있습니다. 극비라서 저도 지금 들었어요. 예, 우리 짜왕님은 저의 영원한 팬입니다. 이거 다 안 되니까요. 저도 사실 알고 보면은 삼성 장학생이에요.